네, 안녕하세요. 중수전입니다. 이번 영상은 다음 주에 꼭 봐야 될 종목이라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, 제가 저번 주에 좀 어떤 매매를 했는지, 어떤 마인드였는지,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마인드로 좀 매매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번 주를 좀 리뷰를 하면은 참 좀 다이나믹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. 이제 전쟁의 공포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, 저점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새롭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, 아무튼 지수는 이제 그보다 이제 훨씬 더 높게 오르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, 좀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워낙에 지금 반도체도 강하고 특별한 대외적인 악재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또 웬만한 그런 큰 악재 아니고서야 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저점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, 추세적으로도 지수의 어떤 그런 추세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저처럼 종목을 중장기로 끌고 가셨을 분들은 작년 2018년, 2019년 장은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. 왜 웬만한 종목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이 떨어졌고, 오르더라도 미국은 계속 오르는데 한국 주식은 굉장히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힘든 장이었는데, 이제 저번 주랑 해가지고 굉장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, 특히 저와 같은 이런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좀 기회가 많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굉장히 좋은 종목,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, 가치가 미반영된 그런 종목들을 잘 선취매를 하게 되면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. 주말에 제가 이제까지 좀 찍었던 영상들도 잠깐 봤는데, 2019년 10월 12일 날 이런 영상도 한번 찍었었더라고요. 미중 무역이 이제 합의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, 2020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섹터로 해서 이제 한국 주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라는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, 제가 이거를 다시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때 이제 논리가 나름대로 좀 있었던 편이고, 2020년 한국 증시를 굉장히 좀 좋게 바라봤는데, 지금까지는 이제 저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좀 들어맞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제 스스로는 좀 뿌듯함을 좀 느끼고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이제 스스로,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이제 그냥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포지션을 만들고, 그 포지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아무튼 저의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는 좀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고,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있어서, 그래서 물론 지수가 이렇게 좀 좋게 흐르고 있고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죠. 악재는 언제나 출현할 수가 있고, 미 증시가 사실상 거의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잖아요. 근데 작년에도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. 그래서 언제 급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심은 하면 안 됩니다. 그렇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상승장일 때 돈을 벌 때 크게 벌고,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급락이나 폭락이 찾아왔을 때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이 가장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수익을 좀 극대화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중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시황관이라든가 매매를 매일 하진 않지만,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을 리뷰를 한번 하거나,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.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잘한 일은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할 때 뇌동매매를 좀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굉장히 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아무래도 이거는 2019년 일본발 그 반도체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, 되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사실 굉장히 좋은 저점 매수의 찬스였다는 것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됐었어요.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 하락할 때도 한 종목도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었고, 그 이제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돼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이제 크게 매매를 한 종목들은 없는데, 약간 몇 개 종목만 약간 추가 매수를 했어요. 야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투자 재개가 기대가 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추가 매수를 했고, 근데 뭐 사실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. 올해 거의 이제 상반기도 적자는 거의 확실하고, 하반기가 되어야 약간 좀 이제 흑전이 될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인데, 지금 뭐 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 보고 있고, 뭐 힘스라든가 ICD 이런 종목은 보고 있는데, 제가 야스를 추가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또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
않을까 여기서 좀 생략을 하고 있고, 아무튼 올해는 좀 그 LDD 쪽 해가지고 그 OLED 추가 투자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, 근데 그 기대감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해성 옵틱스도 약간 좀 추가 매수를 했어요. 이건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그 과거의 역사를 좀 반복한다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 또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데, 이게 2019년 4월 달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이때 올릴 때 무슨 이슈로 올랐냐면은 갤럭시 S10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기 때문에 올랐다가, 그 S10 물량이 이제 떨어지고 노트 쪽 갤럭시 노트 10에는 물량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IR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S11, 아마 S20으로 나올 것 같은데, 아무튼 새롭게 출시될 그 갤럭시 모델에 이 카메라 모듈이 공급을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매출이 이제 작년 초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좀 했고,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이제 최소한 작년 3,500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와이즈센터는 그냥 짧게 스윙으로 수익 한 3%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. 이제 여기서 사서 1월 7일 날 사서 1월 10일 날 이제 팔았는데, 뭐 아시다시피 지금 빅뱅 컴백 있고 블랙핑크랑 이제 쓰레저 썰틴인가 그 이제 중요한 그룹들 컴백이 기다리고 있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추세 매매 관점에서 좀 매수를 했고, 아무래도 좀 저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.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한 3% 정도로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.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,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20년, 2021년 좋아질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올라서 제가 생각했던 조정 따위는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어쩌면 저의 아이디어가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5G 쪽 해가지고 반도체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도 많이 발주가 되고,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DR5 이슈가 있어요. 그래서 이 DDR5 발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2020년에 그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더 많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다리던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그 조정의 그 아래 하단을 좀 높여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의 뷰를 약간 좀 바꿔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약간 드는 그런 주였고요. 일단 다음 주 자체도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무튼 양봉에는 매수를 하지 말고 음봉에 매수하라는 것을 이제 저번 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달았죠. 너무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항상 기회는 하락과 급락 뒤에 온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, 항상 이렇게 하락 뒤에 상승이 있고 하락 뒤에 상승이 있는 것처럼 이런 하락을 기다리고 음봉일 때 매수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 스스로도 한번 좀 되뇌이고,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. 하락을 하면은 계속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. 아무튼 시장을 한 주 좀 마무리를 좀 지어봤고요. 여러분들의 저번 주는 좀 어땠는지,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본인만의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계획과 뷰를 한 번씩 좀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